이 봉투 절대 열어보지 마라. 내 말 명심해라. 시어머니의 단호한 경고가 거실에 울려 퍼져요. 아들의 눈이 반짝이며 어머니, 혹시 아버지 유산 정리하신 건가요? 라고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하며 저 봉투 두께로 봐서는 적어도 몇 천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부터 평온했던 가정에 욕망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이 뚝뚝 흐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호호. 가을 저녁 노을이 한옥집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거실 창호지문에 은은하게 비치면서 집안 곳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죠.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 가지에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 꽃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방석에 앉아 송편을 빚으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있는 모습에서는 평생 집안을 지켜온 가장의 위엄이 느껴졌죠. 주름진 손으로 찹쌀가루를 치대며 동그랗게 빚어내는 솜씨는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성도 없고 말이야.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도 안 숙이고 지나가더라고. 우리 때는 어른 보면 무조건 인사부터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송편 속에 들어갈 팥소를 넣으면서도 입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사람들이 다 여유가 없나 봐요.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모여 앉으니 좋네요.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계속해서 거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금고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시어머니가 평생 아껴온 귀중품들이 들어있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핑계 말고 진짜 노력은 하고 있는 거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네, 물론이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는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제가 좋은 한의원 하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몸보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효자인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 재산은 다 내 거야. 형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몸이야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그런데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정말 고맙긴 한데 혹시 다른 속셈은 없는 거지? 시어머니의 시험하는 듯한 말투에 아들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방구석에서는 10살 손녀가 인형을 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들의 긴장된 대화 속에서 흐르는 묘한 기류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손녀의 맑은 눈동자는 할머니와 아빠,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며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마음이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나저나 내 집 사정은 좀 나아졌니? 지난번에 사업자금 대출받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의 질문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집안 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었고 남편의 사업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신용카드 대금도 밀려 있고 아이 학원비도 몇 달째 연체 상태였어요.
아직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곧 좋아질 거예요. 며느리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죠. 저녁 식탁이 차려지자 가족들은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끓인 된장찌개와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이 상에 올려졌어요.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고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집과 다름없는 화목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식사가 진행될수록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기색을 살피고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가 요즘 건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떠보려고 했어요.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추세라던데. 아들의 말에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언장이라.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런 걸 왜 걱정하느냐? 내가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아들은 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속마음이 드러난 후였어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이지만 정작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손녀뿐인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송편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손녀의 순수한 칭찬에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아이였거든요. 가을밤이 깊어가면서 가족들의 저녁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늘 그래왔듯 화목해 보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욕망과 계산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을 햇살이 한옥집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코스모스 꽃잎들이 햇빛에 반짝거리고 마당 한쪽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알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차린 한복을 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었어요. 모두들 이리 와서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엄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도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녀가 하나둘씩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들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금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그 갈색 봉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해 보였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봉투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봉인은 아직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봉투에 집중되었어요. 이 봉투 절대 열어보지 마라. 내 말 명심해라.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이끌어온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그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깊게 배어 있었고 눈빛도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혹시 아버지 유산 정리하신 건가요?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가족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더욱 간절했어요. 묻지 마라.
그저 열어보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한 길이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가족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인간은 금지된 것에 더욱 끌리는 법이니까요. 며느리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봉투 두께로 봐서는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부동산 권리증이나 예금 통장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비, 남편 사업자금,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명품 가방, 새 차까지. 그런데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보다는 상속 문제가 더 궁금했어요. 아들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이 봉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은행 금고라든지. 아들의 말에는 봉투를 자신이 관리하고 싶다는 속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안전한 곳이라. 내가 말하는 안전한 곳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 시어머니는 아들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 집 금고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속마음이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내 몸이야 괜찮다. 다만 너희들이 진정 가족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봉투 안의 내용물에 대한 상상만 가득했거든요. 손녀만이 할머니의 슬픈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이 순간 손녀만이 자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니다, 우리 손녀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다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일 뿐이야. 시어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그럼 저 봉투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리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관리는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이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너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시어머니의 경고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때부터 가족들의 시선이 서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갈색 봉투 하나가 평온했던 가정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 봉투는 언제까지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정할 일이다. 다만 기억해라. 열어보지 않는 것이 너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걸 말이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했던 가정에 던져진 하나의 시험, 그 시험은 가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망과 의심을 서서히 깨우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한옥집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가을 밤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달빛이 기와지붕 위에 은은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손녀도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갈색 봉투 생각뿐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먼저 남편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아들은 망설이다가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서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저 봉투 분명 돈이에요. 며느리는 흥분을 억누르며 속삭였습니다. 봉투 두께를 봐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단단히 당부하신 걸 보면 분명 큰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현실이 그 절박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있기만 하면 형님네가 다 가져갈 거예요. 형님은 벌써 아파트 2채 받으셨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가만히 있었고 지금도 그냥 있으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며느리는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들먹이며 남편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어요. 아들은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기다리자. 어차피 나도 아들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형이 이미 많은 것을 받아간 상황에서 자신에게 남은 것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었거든요. 특히 형은 의사로 성공해서 어머니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자신은 사업 실패로 계속 어머니께 실망만 안겨드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는 정말 늦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급히 손으로 입을 막으며 시어머니가 깰까봐 걱정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신용카드 대금도 300만 원 넘게 밀렸고 애 학원비도 못 낸 지 2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도 왔는데 또 연체 경고장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점점 더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당신 사업 운전자금도 필요하잖아요. 직원들 월급 주려면 최소한 2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기회 아니면 우리 평생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애는 매일 학원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저는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해서 피하고 다니는데 며느리의 절실한 호소에 아들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도 사업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해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거든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서도 계속 독촉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어제는 임대료를 못 내서 건물주가 직접 찾아와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렇긴 하지만 엄마를 속이는 건 너무 양심에 걸려. 아들이 망설이자 며느리는 더욱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리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 정말 중요한 서류나 돈이라면 우리도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는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우리가 그 봉투를 파려러 보기를 바라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왜 우리 앞에서 그 봉투를 꺼내 보이셨겠어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확실해? 형님네한테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알지? 그리고 엄마가 알아채시면 우리 정말 쫓겨날 수도 있어.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면 돼요. 어머니가 장 보러 나가실 때나 목욕하실 때 아니면 동네 경로당에 가실 때 잠깐만. 며느리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경로당에서 있는 건강체조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때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확인하고 다시 원래 자리에 놔둘 수 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일어나신 건 아닌지 아니면 손녀가 화장실에 가는 건 아닌지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 후로는 조용해졌습니다. 봐요.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 거예요? 우리가 그 봉투만 확인하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며느리는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딸이 친구들 앞에서 계속 위축되어 살게 할 거예요? 학원비도 못 내서 그만두게 하고 친구들이 다 새 옷 입을 때 우리 애만 작아진 옷 입게 할 거예요? 아들은 딸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근에 딸이 학원에서 돌아와서는 친구들이 새 가방을 자랑하는데 자신만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닌다며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물었을 때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아이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그래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아들이 마침내 굴복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물론이죠. 내일 어머니가 동네 경로당에 가시는 시간에 아주 조심스럽게 봉투만 살짝 열어보고 안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원래대로 봉해 놓을게요. 며느리는 벌써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테이프 자국이 남지 않게 드라이어로 살짝 데워서 열었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박복도에서 손녀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였지만 어른들의 대화 내용이 뭔가 나쁜 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손녀는 큰 눈을 깜빡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아빠와 엄마가 혼날 텐데. 그럼 우리 가족이 싸우게 되는 건가? 아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손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경로당 건강체조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하셨습니다. 2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까 집 잘 봐라.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봉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손녀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어서. 아들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거실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드라이어를 준비해서 봉투의 봉인 부분을 조심스럽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너무 뜨거우면 봉투가 타버려. 아들이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테이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손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열어보자. 며느리가 봉투를 열려던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벌써 돌아오신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들리는 목소리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네가 와 있네.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형님 부부는 평소에도 시어머니 집에 자주 들르곤 했는데 하필 이런 때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뭐 하는 거야? 큰며느리가 며느리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봉투를 왜 건드려? 큰아들도 황급히 다가와서 동생을 노려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잖아. 며느리는 당황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다가 떨어져서 주우려던 거예요. 하지만 드라이어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봉투의 봉인이 반쯤 뜯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청소하다가 떨어졌다고? 그럼 드라이어는 왜 꺼내놨어? 큰 며느리는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너 지금 어머니 몰래 봉투 열어보려고 했지? 아들도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실수로.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서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실수로? 봉투 봉인이 반쯤 뜯어진 게 실수야? 큰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정말 어머니를 우롱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상황은 순식간에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본심을 드러냈어요. 그래요.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도 이 집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몰래 이런 짓을 해? 큰 며느리가 맞받아쳤습니다. 순종? 웃기지 마세요. 형님네는 벌써 아파트 2채, 상가 하나 받아놓고서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의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형님네는 여유롭게 도덕 타령이시네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께 잘해드렸기 때문이야.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맨날 돈 달라고만 하고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나 해봤어? 효도? 우리가 효도 안 했다고요? 아들도 화가 나서 형에게 대들었습니다. 형은 의사라서 돈 많으니까 좋겠네요. 우리는 사업 망해서 이 꼴인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사업 망한 게 누구 탓이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큰아들의 말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능력이 없다고? 형은 공부만 잘해서 의사 됐지. 진짜 세상 살아보기나 했어? 형제간의 오랜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며느리들끼리도 치열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형님네는 뭐가 부족해서 어머니 봉투까지 지키려고 그래요? 혹시 진짜 큰 돈이 들어있어서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독차지?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는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하자는 거야. 큰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그럼 우리 가족은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게 어머니 뜻이에요?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서로 지난 일들을 들먹이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너희는 맨날 어머니한테 손만 벌리고 살았잖아. 형님네는 어머니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손녀의 목소리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손녀는 거실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고 할머니의 봉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왜 다들 싸워요? 손녀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어른들은 너무 화가 나서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만해. 할머니가 싫어하셔. 손녀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움은 더욱 격해졌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경로당에서 일찍 끝나서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순간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바닥에는 뜯어진 봉투가 떨어져 있었고 드라이어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이래서 내가 이 시험을 한 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바닥에 떨어진 봉투와 어수선한 모습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녀만이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학교에서 막 돌아왔어요. 그래, 우리 손녀는 죄가 없다. 시어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똑똑히 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열어보려던 게 아니라.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오해? 드라이어까지 꺼내놓고 봉투 봉인을 뜯어놓고서 오해라고?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도 다 들었다. 문 앞에서 말이야.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문 앞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추악한 다툼을 모두 듣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말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게 끝이냐?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있던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내가 그 봉투를 너희 앞에 내놓은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느냐?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동생네가 잘못한 거지, 저희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말을 멈췄어요. 너희는 잘못 안 했다고? 그럼 동생이 봉투를 열어보려 할 때 왜 말리지 않고 싸움부터 했느냐? 시어머니의 지적에 큰아들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어머니를 걱정했다면 조용히 말려서 원래대로 돌려놓게 했어야지. 왜 큰 소리로 싸웠겠느냐?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통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큰아들 부부도 봉투 안의 내용물이 궁금했고 동생네가 먼저 행동에 옮기자 화가 났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가족을 둔 게 이렇게 서글플 줄은 몰랐다.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너희가 결국 이럴 줄 알았다. 피를 나눈 가족이 돈 앞에서 이렇게 천박해질 줄이야.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천박하다고요? 저희가 천박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매일 돈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아이 학원비도 못 내서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그런 게 내 탓이냐? 시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머니 탓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니가 형님네만 편애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며느리는 이제 체면도 버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을 쏟아냈어요. 형님은 의사 되는 것도 어머니가 뒷바라지해 주셨고 아파트 살 때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뭘 해주셨어요? 아들도 며느리 편에 서서 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엄마, 아내 말이 맞아요. 엄마는 항상 형만 챙기셨어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평생 어머니에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던 아들의 반항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너를 키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하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하고 저를 차별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저도 사업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했는데 엄마는 형한테만 신경 쓰시더라고요.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것도 엄마 뜻이었고, 너한테 안 해주신 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냐? 무슨 이유죠? 형이 의사라서 자랑스럽고, 저는 사업가라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형에게 대들었어요. 내 사업이 뭔데?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런 걸 사업이라고 해? 큰아들의 말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제들의 오랜 갈등이 폭발했고 며느리들도 서로에게 쌓인 불만을 터뜨렸어요. 형님네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미 충분히 받으셨으면 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양보? 우리가 뭘 양보해야 해? 우리는 그동안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했어. 큰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효도? 돈 많이 벌어서 가끔 용돈 드리는 게 효도예요? 저는 매일 어머니 안부 전화드리고 아픈 곳 없으신지 챙기는데 며느리도 격하게 반박했어요. 가족들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불만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녀가 울먹이며 어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왜 이래요? 하지만 어른들은 너무 흥분해서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손녀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무섭다. 할머니도 무섭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처량했습니다. 이런 가족을 둔 게 무섭고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시험을 한 내가 무섭구나. 그 순간 가족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서 절망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말들이 오갔고 상처가 깊어진 후였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꼭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에 모두들 생각을 정리해라. 내일 아침에 이 봉투의 비밀을 밝혀주겠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때까지 각자 자신이 한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그날 밤 한옥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에 벌어진 격한 싸움 이후로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던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손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10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평소 사랑하던 가족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습, 할머니의 슬픈 표정, 모든 것이 무서웠어요.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할머니는 얼마나 슬프실까? 아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손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손녀는 살금살금 할머니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그 갈색 봉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시어머니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들어와라. 할머니, 잠 안 와요? 손녀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잠이 안 와서 그래. 우리 손녀는 왜 안 자니? 무서워서요. 낮에 다들 왜 그렇게 싸웠어요? 손녀의 순수한 질문에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가 잘못했나 봐. 가족들을 시험하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손녀는 할머니의 슬픈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아이의 진심 어린 걱정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온 가족 중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이 아이뿐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니다. 우리 손녀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다만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일 뿐이야. 시어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할머니는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손녀의 말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봉투 안에는 정말 뭐가 들어 있어요? 다들 그것 때문에 싸운 것 같은데.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이 안에는 말이야.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어있단다. 시어머니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마음보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 같아. 손녀는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그 봉투 지켜드릴까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요. 시어머니는 손녀의 순수한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손녀야. 하지만 이건 할머니가 해결해야 할 일이란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한편 각자의 방에서 가족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옆에서 뒤척이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동안 참았던 게 너무 많았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역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엄마에게 그렇게 말한 게 맞나? 하지만 정말 억울했어. 형만 편애하시는 게 사실인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나? 동생네 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잖아요.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어머니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봉투를 열어보려 한 건 잘못이야. 그렇긴 하지만 동생이 그렇게 절박할 줄은 몰랐어요. 평소에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좀 도와드리는 게 어땠을까요? 큰 며느리의 말에 큰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동생네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가족들은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것 같았어요. 낮에 했던 말들,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들이 계속 마음을 괴롭혔거든요. 시어머니만이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그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이런 시험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는데 가족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자. 이 봉투의 진짜 비밀을 밝히고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 시어머니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한옥집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어제의 상처는 여전히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 갈색 봉투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하얀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손에는 그 갈색 봉투를 꼭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이리 와서 앉아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비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젯밤 치열한 싸움을 벌인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억울한 기분이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든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큰아들 부부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동생네와 격하게 싸운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손녀만이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그 갈색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봉투의 봉인이 완전히 뜯어져 있었어요.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이 봉투의 진짜 비밀을 알려주겠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숨을 죽이며 기대했어요. 드디어 그 안의 내용물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뜻밖에도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편지지 한 장이었어요.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툼해 보였던 봉투 안에 편지 한 장만 들어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편지? 며느리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편지요?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펼쳐 보였어요.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한 달 전에 써놓은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담았다.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다. 돈에 눈이 멀어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 편지를 듣던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며느리와 아들은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궁금해했던 봉투 안에 돈이 아닌 편지만 들어있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나는 너희가 진정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는 편지보다 돈을 원했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의심했다. 아들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 돈은 없는 거예요? 그 봉투 안에는 편지만 들어있었던 거라고요? 목소리에는 실망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다. 돈은 없다. 너희 마음속 탐욕만 남았을 뿐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편지 때문에 싸운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아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것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금지하면 할수록 너희는 더욱 궁금해했고 결국 가족 간의 신뢰보다 욕심을 택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시험의 결과다. 가족들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보였는지,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렸고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가 이 시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말이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제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를 원망하고 형을 질투하고 정말 부끄러워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돈에만 눈이 멀어서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불만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큰아들 부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동생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옳다고만 생각했네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시험을 해야만 했던 현실이 슬펐어요. 이제 알겠느냐? 진짜 보물은 봉투 안에 있던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말에 손녀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처음부터 할머니가 제일 소중해요. 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손녀의 순수한 말에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한옥집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화해했어요. 아들은 매일 어머니께 안부를 묻고 어깨를 주물러 드렸고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큰아들 부부도 동생네의 어려운 형편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동생의 사업에 조언을 해주었고 큰 며느리는 조카딸의 학원비를 몰래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 오후 가족들이 다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같은 긴장감이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손녀는 할머니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네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계산적인 느낌이 없었어요. 손녀가 그림을 다 그리고는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모든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싸우지 않을 거죠? 시어머니는 손녀의 그림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시는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미안하구나. 그런 시험을 해서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 시험 덕분에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리요. 가족들이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 할머니가 뭔가 가져올 게 있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가족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번에는 갈색이 아닌 하얀 봉투였고 앞의 것보다 훨씬 두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보여주셨어요. 안에는 정말로 두툼한 현금 뭉치와 예금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번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왜? 너희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줄 수 있다.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처음 봉투는 너희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봉투는 너희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주려고 준비해둔 진짜 선물이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소중해요.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돈보다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값져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희들이 잘 쓰라고 준비한 거다. 큰아들은 이미 충분하니까 작은아들네 사업에 보태고 손녀 교육비로도 쓰고 가족여행도 다녀오거라. 손녀가 할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다 함께 여행 가요. 할머니도 함께요. 아이의 제안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우리 다 함께 가자.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면 좋겠구나.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마음들이 느껴졌거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드렸고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어요. 큰아들 부부도 동생네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가 가장 행복해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화목해진 것이 제일 기뻤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하다. 너희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손녀가 편지를 예쁜 액자에 넣어서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를 여기 걸어놓으면 우리가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손녀야.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욕심 대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돈봉투가 가져온 시험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장롱 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두툼한 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살짝 비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다시 깊숙이 넣어두셨어요. 마치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였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뚝뚝 흘러 넘쳤네요. 호호 어떻게 들으셨을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도 총총 가지고 오겠습니다.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이 퐁퐁 복이 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호호 지금까지 사연 뚝뚝이었습니다.